되죠? 좋죠. 그만큼 진도 느려지면은. 조금만 하면 잘하는데 제가 시험 얼마 안 남았긴 데 2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1주간? 아무튼 23일에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 대회 나대회 그 목요일 저녁에 그 점심에 출발하는 거 하거든요. 네, 저는 어차피 그때 시험 때랑 시간이 안 되니까 16, 20에 두 번만 하면 될 거예요. 시간. 자, 오늘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항상성 유지가 뭡니까? 제 몸을 유지하는 너 뭘 유지해? 제 몸의 생리작용, 생리작용을 어떻게 유지하는 건데? 약간 신호를 전달해요. 자, 항상성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신경계는 자극이 빨랐단 말이지. 기억납니까? 시냅스. 네, 시냅스에서 뉴런에 의해서 자극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항상성 유지를 하는데 자, 호르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면 호르몬과 관련된 기관계가 뭐냐? 뇌분비계입니다. 뇌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뇌분비샘, 무언가 분비되는 곳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뇌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뇌분비샘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뇌분비샘을 보았을 때, 자, 안에 뇌분비샘에서 무언가 분비가 될 건데 어떤 분비관이 보입니까? 특정 물질이 나오는 분비관이 보여? 안 보이죠? 자, 오른쪽 그림 더 오른쪽에 가보면 외분비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외분비샘에 보면은 특정 물질이 분비되는 분비관이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분비관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외분비샘이라 하고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샘은 너 역시 어떤 물질을 만들 건데 어떻게 물질이 분비가 되느냐? 자, 주위에 이 내분비샘 주위에는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으로 직접 분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곳 혹은 내가 가서 일을 하는 곳 사람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겠죠. 그곳에 가서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이 뇌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겠죠? 이렇게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다 합쳐서 뇌분비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이 무엇이냐? 자, 화학적 물질인데 우리 몸의 작용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어디서 분비됐어? 내분비계. 뇌분비샘에서 분비된댔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호르몬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봅시다. 자, 어디서 분비가 되느냐, 생성되느냐, 뇌분비샘에서 생성되고 여기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분비돼?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분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선생님이 뭐랬어? 본인이 일을 할 곳에 가서 일을 한다고 했죠. 자, 그렇게 본인이 가는 곳, 자, 본인이 가서 일을 하는 곳을 우리는 특정 기관 혹은 특정 세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표적 세포 혹은 표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이동하다가 왜 그곳에만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림을 보면은 자, 본인의 호르몬마다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야. 호르몬도 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이 3차원적 구조에 의해서 본인만의 구조를 가진다고 했었어. 그치? 그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수용체와 맞는 것. 그치? 모양이 딱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특정 호르몬만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는 것, 즉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적은 양으로도 작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너무 많으면 과잉증에 걸리고 너무 적으면 결핍증에 걸립니다. 근데 매우 적으려고 그냥 너무 더 적을 수 없어요. 그것보다 그 일정량이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적으면은 결핍증에 걸린다는 거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아예 없다는 얘기일까? 네. 아예 없으면 병에 걸리겠지. 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호르몬은 무엇을 조절한댔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그랬죠. 네. 그래서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생식과 발생 등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다섯 번째, 종 특이성이 없거나 작다 그랬어. 종 특이성이 무엇이냐? 자, 척추동물 사이에서 이게 척추동물이면 자, 애가 인슐린이 내 몸에서 분비가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인슐린을 내 몸에다 넣어줄 수 있잖아. 그럼 그 인슐린을 너가 나한테 줄 거야? 못 주죠. 왜 못 줘? 줄 수는 있겠지. 근데 너도 어때? 너만의 인슐린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같은 척추동물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을 가지고 사람이 쓴다는 얘기야. 즉, 토끼라든지 원숭이로부터 인슐린을 받아가지고 내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 인슐린이 내 몸에서도 작용이 가능하다. 이게 뭐다?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호르몬의 특성을 다섯 가지 공부했었죠. 자, 첫 번째가 뭐냐? 뇌 분비샘에서 생성되어가지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분비가 된다. 네. 자, 두 번째,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세포 혹은 표적기관에 가서 일을 한다. 자, 세 번째, 매우 적은 양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 많으면 바닥증, 적으면 결핍증에 걸린다. 자, 네 번째, 항상 우리의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라고 했고, 다섯 번째가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자, 신경계는 무엇이냐? 신경계랑 호르몬과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보면은 표로 간략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호르몬은 혈류를 통해서,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작용을 하죠. 네. 자, 그리고 전달 속도. 자, 신경계는 자극이 오면 바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극 속도가, 전달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어때? 아주 느립니다. 왜? 차고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야. 돌아다니다가 내가 칸에서 일을 하면은 칸 주위에 갔을 때 일을 하겠죠. 네. 그래서 신호 전달 속도는 느립니다. 호르몬. 대신 자 신경계는 일시적이야. 네. 빠르긴 하지만 일시적이라고. 자 호르몬 어때? 계속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작용범위 신경계는 어떻게 써? 일시분 뉴런과 연결된 그 부분만 이루어질 것이고 자, 호르몬 어때? 본인이 혈액을 타고 어디든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호르몬은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만 작용을 할 것이고 신경계는 자극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곳에서 전달이 되는데 어때?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만 자극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우리가 뇌분비샘이라고 그랬죠. 네. 그치? 뇌분비샘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뇌분비샘만 이야기해보면, 자, 갑상샘, 뇌하수체, 주갑상샘, 주신, 이자, 정소, 난소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뇌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이냐? 뇌하수체부터 봅시다. 자, 뇌하수체. 자, 항습성은 어디에서 유지가 되냐? 가냐하는 곳이 어디 됐어? 네. 뇌 중에서. 내분. 뇌 분비샘? 먹어버렸지. 뇌 중에서. 내가 수치. 그래, 아니, 뇌하수체 뇌가 아니잖아. 어디서 돼, 뇌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뇌. 중추신경계, 어디? 아, 질문이 뭐예요? 아니, 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데 관여하는 뇌. 중추신경계에서. 그래, 간뇌지. 네. 자, 간뇌는 셈이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진댔고, 시상하부에는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댔어. 네. 기억납니까? 자, 봐봐. 시상하부에는 전엽과 후엽이 있죠. 자, 시상하부 아래에 앞쪽을 전엽, 뒤쪽을 후엽이라고 하겠잖아. 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자, 생장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렵죠?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외웠어요. 부신 저 같이 말하는. 저거 세 개를 다 외웠었어요. 알아야겠죠? 자, 그다음에 후엽에서는 뭐가 항잉형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자, 후엽에는 뭐야? 항잉형 호르몬, 희응입니다. 그치? 자, 후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한 가지 같은. 자, 주로 나오는 건 한 가지만 나옵니다. 네. 누구? 항이. 그쵸? 항잉형 호르몬 혹은 영어 약자로 ADH라고 합니다. ADHD요? ADH. 자, 그리고 전염에서 분비되는 것은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네. 자,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 뭐야? 너의 생장을 도와주는 호르몬이겠지. 네. 너의 생장을 축기시키는 거. 자, 말 그대로 생장 호르몬입니다.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뭐야? 갑상샘을 자극시켜. 네. 그런 호르몬이야. 갑상샘이 자극되면 누가 분비돼? 티록신.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부신거질을 자극시키는 호르몬이겠죠. 그런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당제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됩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전역 후역은 한 가지다. 누구? 항인형 호르몬이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을 봐봅시다.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것은 자, 티록신이 있습니다. 자, 아까 티록신 언급됐었죠? 언제 티록신 언급됐지? 정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면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네. 자,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호흡을 촉진시킵니다. 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게 칼시토닌이죠.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죠. 자, 부갑상샘을 봐보자. 갑상샘 주위에 작은 이렇게 네 개의 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부갑상샘입니다. 자, 부갑상샘에는 저는 파라토르몬이 분비가 되죠. 이 파라토르몬은 어때? 혈중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어때? 비슷해요. 비슷해? 아니, 그러니까 약간
반대되나? 그치, 반대되죠. 서로 반대되는 거. 선생님 이걸 무슨 작용을 했지? 아, 기억나요? 오케이, 기나음 작용이죠. 했네. 자, 그래서 칼슘톤과 파라토닌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지만 혈 중에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가보면 콩팥이 있죠? 콩팥이 이거 뭔지 알죠? 이게 예, 콩팥이죠? 이게 콩팥이고 콩팥에 이렇게 세모 모양의 모자 있죠? 노란색으로. 네네. 이걸 우리는 부신이라고 해요. 부신. 오케이.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뉩니다. 네. 자, 겉질에서 분비되는 것은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자, 주로 나온 건 누구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주로 나옵니다.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네.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를 촉진하죠. 네. 그러면 내 혈액에 나트륨이 어떻게 돼 있어? 더 많아요. 그렇지, 증가하겠죠. 자, 속질에서는 누가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을 증가시키죠. 네.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이자에서 나왔죠, 이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두 가지 있죠. 누구? 인슐린 글루카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자, 인슐린은 이자섬의 어디?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게 진짜 이름이. 네, 이게 어디 있는데? 저기 이자 안에 있는데. 이자에 이자 안에 B세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당량을 관조시키는.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때? 포도당 당 함량이 많아지죠. 네. 어디에서 많아져? 어, 혈액에 당의 함량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네. 자, 이 포도당이 당 함량이 올라가. 그럼 혈당량이 올라가겠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면은 감소시켜야 될 거야. 네. 왜? 항상 일정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이걸 하는 애가 누구야? 네, 인슐린. 인슐린이죠. 그래서 포도당을 자, 뭘로? 글리코젠.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킵니다. 누가? 인슐린. 인슐린이. 인슐린은 이자 어디? 베타 세포에서 자,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자, 그러면 글루카곤은 이와 반대다 그랬어. 그쵸? 네. 내가 밥을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했더니 혈당량이 떨어지네? 그럼 어때? 내 몸에서 그걸 인지하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겠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은 글리코젠을 뭘로? 포도당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네. 자, 글루카곤은 어디서 분비된다? 알파세포.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가 나왔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몇 가지 나왔죠?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 먼저 뭐가 있냐?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그쵸? 네. 자, 두 번째 아까 뭐가 있었어? 당질.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었죠? 코이드.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었고 세 번째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자,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어디? 겉질에서.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되죠. 자, 이 세 개는 뭘 한다?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자, 그 반면에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 한 가지 배웠죠?
인슐린. 혈당량 감소에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된다? 데파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네. 증가지는 집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 자,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무슨 관계겠어? 기랑 작용. 그렇지, 기량작용을 하는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난소와 정소 봅시다. 자, 난소는 여자의 2차 성진을 발휘시키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고, 프로게스테론이 배란이 억제라든지 임신 시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죠. 자,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휘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아니, 근데 이거 다 나왔어요. 중3 때. 괜찮게 다 나왔습니다. 아, 약간.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반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내하수체. 내하수체는 전역과 후역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네. 자, 후역에서는 누구? 항이 호르몬. 오케이. 항인형 호르몬 ADH가 분비가 된다. 음, 자, 이 항인형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콩팥에서 폐설기할 때 콩팥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네. 이때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해줄까? 뭐? 수분을 재흡수한다. 그래서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킨다 그랬는데 수분 재흡수를 우선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옥시토신 얘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옥시토신이 분발 시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자, 뇌하수체 전형에서 분비되는 거 세 가지 앞에서 배웠었죠. 요거 세 가지 배웠죠. 네. 생장 호르몬 뼈와 근육을 발달을 촉진하고 해서 몸의 생장을 촉진한다. 알고 있는 것이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한다고 했죠. 네. 어디서 분비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쌍세죠. 어디서 분비가 됐어? 티록신. 막 섞이네. 아, 뇌하수체 전염에서 분비가 된다. 알았어요. 방금 하고 있고. 뇌하수체 전염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얘가 갑상샘을 자극해. 그러면 누가 분비가 돼? 티록신이 분비가 되고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세포호흡이 촉진되죠. 우선 갑상샘 자극 호르몬 혹은 TSH라고 합니다. TSH.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자, 또 후식 겉질 자극 호르몬 ACTH로 나와 있죠. 자, 후식 겉질 자극해서 누구? 강제 코르티코이드를 분비를 한다.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죠. 욕구 자극 호르몬, 여성의 욕구를 성숙시키고 남성에서는 세정관을 발달시켜 정자 생성을 촉진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은 여성에서는 배란을 촉진해서 황체를 발달시키고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촉진한다. 적분비 자극 호르몬은 임신 전후 분비되는 접샘을 발달시켜서 모유 생성을 촉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주로 위에 거 세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과 부갑상샘으로 가봅시다.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티록신과 칼시토닌입니다. 자,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한다고 했어요. 자, 티록신이 분비되게 하는 건 누구였지? 갑상샘 자극. 오케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시키면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됐죠?
내야수 지선은 오케이. 내가 수치선 여기 쓰면 됐죠. 자, 연결된 거야. 그치? 왜 자, 그 다음에 칼슘이 아까 그랬어요. 혈액의 칼슘 농도를 낮춘다고 그랬죠? 어, 혈액의 칼슘 농도가 높을 때 인지되어서 공기가 촉진돼서 뼈에서 칼슘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콩팥에서 칼슘의 이온의 제흡수를 억제해서 혈액의 칼슘 농도를 낮추는 게 칼시토닌이고 파라토르몬은 구갑상샘에서 분비가 되죠. 이 칼슘의 농도를 높이는 게 파라토르몬입니다. 이게 반대니까 좋겠죠. 그래서 두 관계는 누가 무슨 관계다? 랑가는 기량수는 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부신으로 가봅시다. 부신, 콩팥위의 모자. 세모난 모자를 선생님 부신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뉘어져 있고, 겉질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된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을 지시킨다. 증가시킨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자, 속질에서는 누구?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중간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배웠었어. 그치? 노르에피네프린. 응. 그 신경전달물질. 그치. 신경전달물질. 오, 공부 좀 했네. 아세틸콜린.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이 뭐냐면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80%는 전부 에피네프린이고 20%는 노르에피네프린이다. 근데 이 뭐 에피네프린도 있고 노르에피네프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쩐지 비슷한. 이름이 좀 비슷하죠? 네. 자, 이자로 가봅시다.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글루카곤과 인슐린입니다. 자, 우리 누굴 먼저 배웠지? 인슐린. 인슐린이 더 익숙하죠? 네. 그치?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돼? 베타세포. 베타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알파가 먼저지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더라. 자, 글루카곤은 어디? 알파세포.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더라. 얘네들은 어디서 일을 해? 이자.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 일은 어디 가서 해? 부신. 간에 가서 하는 거죠. 간에. 자, 간에 가서 무엇이? 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키는 건 누구야? 인슐린. 오케이, 인슐린이죠. 반대로 글리코젠을 당으로 분해시키는 건 글루카곤. 글루카곤이죠. 어디서 행한다? 간에서 행한다. 간은 기관계는 어디에 속합니까? 소화기요. 소화계에 속하죠. 자, 생식세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가 될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가 되겠죠. 네.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더라. 다 기가 시간에 열심히 배웠었죠. 사실 이것도 어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우고 네. 이번에 저랑 제가 이런 거 기억성 배워요. 그것도 배우다던데. 저 그거는 배웠어요. 뭐. 그 푸른 곰팡이. 응? 푸른 곰팡이 배양하는 거. 그 뭐였지? 페니실린? 네, 페니실린. 그냥 그거 순서 외우는 현미경. 그거 언제? 그거 외우고 어떤? 자, 우리가 이제 항상성 유지를 배우기 위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치? 네. 자, 이 호르몬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점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항상성이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내 몸의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성질이 항상성이다. 자,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추워. 내 몸 온도가 떨어지죠? 안 떨어진다. 그렇죠? 항상 36.5도. 뭐 다 36.5도는 아니겠지만 그 근방을 유지시키죠. 혈당량. 그때 우리가 밥을 먹어도 혈액에 있는 당의 함량이 항상 일정하게 조절이 되는 거. 그리고 내 몸에 요즘이란다. 내 몸에 있는 물의 양. 그러니까 내 체내는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의 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항상성 유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처음에 뭐였어? 체온유지, 그다음이 혈당량, 그다음이 물농도 산소. 그렇지. 자, 그러면 이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자,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음성 피드백이죠. 자, 음성 피드백이 뭐냐? 자, 선생님이 뇌하수체 전염에서 분비되는 거 하나를 언급했는데, 뇌하수체 전염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기억나죠? 저 사실 한번. 뇌하수체 전염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예. 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양이 증가하겠죠. 분비가 되면. 네. 그치? 그러면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자, 갑상샘을 자극한다 했죠. 네. 갑상샘을 자극하면은 뭐가 분비돼? 티록신. 티록신이 분비가 된댔죠. 네. 자, 그러면 티록신의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뉘앙스의 전염 전에 자, 간내 시사하부에서 누가 분비가 되느냐? TRH라고 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름이 복잡하죠? 뭐라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라고 합니다. TRH. 얘가 분비가 되게 되면은 양이 많아질 것이고, 이 양이 많아지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가 될 것이고, 얘가 양이 많아지면 티록신이 많아집니다. 그쵸? 티록신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 누가 인지를 하냐? 자, TRH가 인지를 합니다. 티록신의 양을 인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되냐? 양을 줄입니다. 네. 티록신의 양이 많아지면 TRH의 양을 줄이고 TRH의 양이 줄어들면 누구도 줄어들어? TSH도 줄어들겠죠. 네. TSH 양이 줄어들면 누구도 줄어들어? 티록신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양이 많아지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서 양이 줄어들었죠. 네. 양이 많아지니까 줄어들었어. 자, 이걸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결과가 아까 뭐였어? 티록신이었지. 티록신 양이 많아지니까 원인 초안층에 있던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양이 감소됐지. 네. 그치?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죠. 이걸 뭐라 한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요, 조절이 됩니다. 단 한 가지만 돼요. 자, 이 반대를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양성 피드백은 어찌냐? 엄마가 분간할 때 배가 아프잖아. 왜 배가 아프냐면은 자극이 수축하니까 배가 아픈 거야. 네. 근데 자극 수축하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잖아. 네, 처음 수쳤는데 배가 아파요. 얘가 있는데 자궁이 계속 줄어들려고 하니까 배가 아프지. 알겠어요.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옥시토신이 계속 분비가 돼야지 자궁 계속 수축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분반이 되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양성 피드백의 원리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빼고는 다 음성 피드백의 원리에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량작용이죠. 여기 큰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 자, 앞에서 봤던 80톤인가 8톤인가에 80정도 조절. 그 다음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혈당량 조절. 그리고 뭐가 있냐? 우리가 더 앞에서 배웠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에까지 합니다. 기량제입니다. 재밌죠?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시선 집중 보면은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한 거야.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시상하부에서 누가 분비가 된다? TRH. TRH는 뭐다? 갑상체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다. 어디서 분비가 돼? 얘는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는데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 전역에서 누가 분비가 돼? TSH. 그렇지. 갑상체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더라.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또 누가 분비되냐? 갑상선이 자극해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더라. 그럼 티록신 양이 많아졌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TRH로 가겠죠? TRH의 양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TRH 양이 감소되면은 TSH 분비량도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티록신 분비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뭐다? 음성 피드백이다. T. 됐죠? 예. 한번 체크할까요? 잘 맞아요, 지금. 치워주세요. 아니, 네, 그럼 쉬고 싶으시면. 어디 좀 나가자. 아니,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것도 헷갈릴까봐. 아, 안 헷갈려요. 자, 그럼 갈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스파치가 있다라고 했었죠. 뭐가? 항상성 유지가 세 가지가 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이 높다.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럼 어때? 혈액의 당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네. 이게 혈당량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혈당량이 높은 걸 누가 인지를 하느냐? 자, 반대의 시상하부가 부감신경을 통해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통해 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네. 자, 인슐린이 분비되면 뭐가? 뭘로 전환돼? 포도당이 포도당이 그리거든요. 글리코젠으로 전환되죠. 자, 어디서? 맞아요. 안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혈액 내 혈당량이 감소가 되겠죠. 자, 혈당량이 낮을 때는 반대 시상하부가 이번엔 누구냐? 교감신경을 통해서 누구를?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자, 글루카곤도 당의 함량을 높이는 거였어. 그렇지? 네. 그거 말고 또 부신 속질에 있는 거. 네. 오케이. 인슐린 분비도 역시 촉진합니다. 그래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촉진되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죠. 이해됩니까? 한번 더. 그렇지. 아까 했던 거지. 자, 자세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상 혈당량이야. 근데 내가 밥을 먹었어. 네. 밥을 먹으니까 뭐야? 혈당량이 증가할 거라는 거야. 그죠?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걸 어디서 인식한다? 간내 시상하부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누구를? 베타세포의 인슐린을 분비시켜라. 그러면 네. 인슐린이 뭐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시키거나 혹은 체내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니까 혈당량이 감소하고 네.
자, 뭐야? 혈당량이 높을 때 누구다? 부교감 신경이다. 자, 이제 반대로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왔지? 네. 내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어. 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겠지. 혈당량의 감소를 누가 인지한다? 치상하면서 인지하게 되면 누구를? 교감신경을 통해서 베타 세포에 아니 알파 세포에 있는 글루카곤을 분비시키죠. 네. 그러면 글루카곤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죠.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혹은 이것도 일어나고 또 누구도 일어나? 부신 속질을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키죠. 네.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가 됩니다. 자, 혈당량이 높을 때는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혈당량이 낮을 때는 교감 신경을 통해서 작용하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로 가봅시다. 네,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 싶으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못 나올 것 같아요. 아유.
음. 일찍까지 해서. 아, 일찍 가네요. 왜 한번 가는 중간에 한번 쉬지. 쉬는데. 거예요? 그래요. 자, 체온 조절 봅시다. 자,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의 발생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열 발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열 발생량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죠? 네. 열 발산량이라는 것은 뭐냐? 내 몸에서 열을 발산시킵니다. 발산. 땀을 흘린다고. 발산이 발산. B가 생기고 아래는 발산이야.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럼 열을 발생량을 어떻게 하냐?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지? 티록신. 네. 티록신이 분비가 많아지면은 뭐가 일어나겠어? 혹시 궁금해면요? 음. 그 TRH 그거 다시 그거는 음성 피드가 있는 거.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고요. 아 그 물질을 촉진시켜요. 네, 세포호흡을 축제시킨다고. 세포호흡이 촉진되면은 세포호흡 때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기지. 네. 그중에 열 에너지 있죠. 네. 그래서 열 발생량은 티록신을 분비시키는 방법이야. 혹은 티록신을 감소시키거나. 자, 열 발산량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킵니다. 자, 확장을 먼저 설명하면은 내 주위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쵸? 혈관이 커지면은 혈액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 적게 지나가고 있어? 많이 더. 자, 혈액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열 발산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기하열에 의해서 열 손실이 촉진되겠죠. 기화열이 뭔지 압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네. 기화전. 이 기화할 때 어때? 열을 뺏어가잖아. 네. 그러면서 열 손실이 계속 많아지겠지. 그러면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겠죠. 네. 이러한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 그러면 혈액량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 땀 분비가 억제되겠지. 그러면서 열 발산량이 감소시킵니다. 감소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열을 발생시키는 열 발산량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열 발산량을 조절하거나 발생과 발산 잘 구분해야겠죠? 자, 이제 체온 조절로 정확하게 가봅시다. 자, 추울 때, 자, 내가 춥다라고 인지를 했어. 자, 그러면 누가 이걸 감지하냐? 누가 감지할까? 맞네. 그래,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합니다. 맞아, 간내. 자, 간내 시상하부가 이걸 감지를 하는데 감지해서 뇌하수체 전역에서 누가 나오고 있어? 갑상선이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네. 그렇지? 갑상선이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갑상선이 자극되면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겠죠. 네. 그러면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되냐? 세포 호흡이 촉진이 되겠죠? 예. 자, 이건 뭐야? 호르몬이 하는 거야. 그치? 네. 또는 이제 신경이야. 신경 누구냐?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성질에 있는 에피네프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을 촉진시킵니다.
그치? 네. 너 가끔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 보면 네 몸이 나보고 왜 그럴 때 있죠? 오, 맞아요. 자,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몸에 품고 있던 물이 나가는 거잖아, 오줌이. 그치? 그러면 그 열이 같이 나간단 말이야, 따뜻한 오줌이. 내 몸의 온도가 맞아요. 낮아지겠지. 그러면 어때? 대신에 근육이 떨리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거 궁금했거든요. 자, 그래서 골격근의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죠. 네. 자, 지금 뭐 할 때 없어? 추울 때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추우니까 열 발산량을 어떻게 되겠어? 감소시켜야겠죠? 열 발생량 증가시켰으니까. 자, 열 발산량이 감소가 되려면 자, 어떻게 되냐?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 무슨 수축해야겠지. 그래서 이때도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땀 분비가 억제되겠죠. 예. 그러면서 열 발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자, 추울 때 작용하는 신경계는 누구였어? 좋아하시는데요. 오케이. 자, 이제 더울 때 갑시다. 자, 더울 때는 자,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산량은 증가시켜야겠죠? 예. 자, 이제 열 발생량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자, 누가 뇌하수체 전력에서 누가 분비되냐? 원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감소시키면 어때? 티록신 분비도 감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티록신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시켜요? 어떻게 감소시키냐? 양을 줄여야지. 누구냐? 티록신의 양을 줄이려면 누구의 양을 줄여야 돼? 갑상선하고 그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양이 줄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출 감소로. 완치로 그럼 너 감소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티록신 분비를 감소시켜서 이제 세포호흡을 억제시켜야겠죠. 그러면서 열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열 발산량을 이제 증가시켜야겠지. 자, 아까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했단 말이야. 이번에는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않아. 즉, 교감신경이 완화되는 거야, 작용. 자, 그러면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기하열에 의해서 내 몸에 열이 많이 손실되겠죠. 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 자, 처음에 추울 때였죠? 추울 때 어디서 인지하냐? 뭐지? 간내 시상하고에서 인지를 하더라. 네. 그러면은 인지에서 시상하고에서 TRH,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되겠죠? 얘가 증가돼. 그러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증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때? 갑상선이 자극되면서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세포호흡이 촉진되겠지? 네. 그래서 물질에서 촉진하니까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자, 혹은 자, 추울 때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하겠죠. 네.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서 부신 속질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피네프린 분비가 증가가 되면서 물질 대사가 촉진되죠. 또는 자, 이번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게 되겠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땀 분비가 억제되고 땀 분비가 억제되면 열 손실이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열 발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자, 이제 더울 때, 자, 더워. 자, 내 몸에서 언제 인지한다? 내 신장하고에서 인지한다. 그러면 TRH 분비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뇌하수체 젤에서 분비되는 TSH 분비량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갑상선 자극이 감소되겠죠. 네. 그러면 티록신 분비량도 역시 감소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티록신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떠냐? 물질 대사도 감소하게 되겠지. 억제되겠죠.
그러면 열 발생량도 감소하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번엔 교감신경이 작용하겠어? 아니요. 안 하면서 어때?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된댔죠? 네. 그러면서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되지.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기하열에 의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돼.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내 몸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있죠? 자, 삼투압 조절입니다. 자, 삼투 많이 들어봤죠? 어, 뭘 삼투라고 합니까? 농도차. 농구차를 삼투라고 해? 아, 명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치?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보는 거예요, 저는 거예요. 물이 고는 곳에서 저 정도로 이동해? 그러니까 저는 물이 많은 쪽에서 저는 쪽. 예, 물이 많은 곳은 농도가 높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야. 맞아요. 오케이. 저 정도에서 그 정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고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삼투압은 무엇이냐? 자, 물질이 이동하면서 압력이 생기겠지. 네. 이걸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투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헷갈린다고. 삼투압 헷갈리 하는데, 자, 삼투압 이걸 농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뭐? 농도. 농도.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농도가 높다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혈장삼투압이 높을 때 그랬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 몸에 혈장이라는 것은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의 농도가 높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혈관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어요. 그치. 물이 적다는 얘기가 되겠지. 즉, 물이 적은 상태야, 내 몸이. 네. 자,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즉,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어디서 인지해? 항상 항상성은 반내 시상하고서 인지를 하죠. 자, 그러면 내아스체 흡엽에서 누가? 항이호르몬. 자, 흡엽에서 나오는 건 누구? 항이호르몬. 자, 항이뇨 호르몬밖에 없죠.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몸에 체육수가 많아지겠죠. 네. 물의 체육수가 많아지면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됐어?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지. 그럼 오줌의 농도는? 줄어들어요. 그치. 농도는 높아지겠죠? 네. 오줌의 농도,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 그치, 높아지겠죠. 네. 이게 쉽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진한 오줌을 싸는 거야. 오줌새가 진할 게 있잖아, 그치? 네. 자, 이게 농도가 높은 거죠. 자, 삼투압이 낮을 때, 자, 오줌 삼투압이 아니라 힘들다.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몸에 물의 양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항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될까? 아니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아스틴 흡혈에서 항균 호르몬 분비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항균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수분 제어수 이런 아니라요. 일어나겠죠. 억제되겠죠.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증가되겠지. 오줌 생성량이 증가하면 오줌의 농도, 오줌 삼투압은 감소. 감소되겠죠. 그러면 체내 수분량 어떻게 되냐? 더 줄어들어요. 그렇지, 감소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말했는데 다 알았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말이 나와요. 이해가 되니까 말이 나오는 걸 거야. 자, 혈장, 정상 혈장이야. 지금 정상이라는 거, 내가. 그치? 네. 내 몸의 농도가 정상이랍니다. 내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럼 물이 많이 빠져나갔겠지. 네. 그러면은 혈장 삼투압이 증가가 됐겠죠. 농도 증가 오케이. 그치? 그러면 시상하면서 이걸 인지해서 내하수 흡혈에서 누굴 분비해? 항이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키겠죠. 티록신. 축진. 오케이. 티록신이 나와있어. 아니 이거 항이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많아지면 몸의 제육수가 나트륨.
수분은 제곱수가 촉진되겠죠. 예, 아무튼. 그치? 네. 그러면 수분 제곱수가 촉진되면은, 자, 오줌 생성량 감소되겠지. 네. 오줌 생성량이 감소되면 혈장 삼투압은 음, 감소되겠지. 음, 자, 오줌 생성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오줌 삼투압은 어떻다는 얘기야? 그 증가했어요. 증가지. 왜 오줌이 감소되면은 농도가 높겠잖아. 네. 자, 이때 물을 내가 많이 마셨어. 내가 물을 많이 마시니까 혈장 삼투압이 감소되겠죠. 그럼 이걸 여기서 인지한다. 지상. 여기서 인지해서 뇌하수체 후엽에 신호를 보내서 누굴 분비시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을 감소시키겠죠. 네. 내 몸에 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수분 제압수가 억제가 될 것이고, 그치? 예. 그러면 오줌 생성량은 증가가 되겠지? 네. 그러면서 혈장 삼투압은 증가. 증가가 되겠죠. 오줌 삼투압은 감소. 감소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체내에 나트륨 이온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신 덧질에서 분비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증가가 되면은 폭발해서 나트륨 이온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궁금하니까 안 할 거예요. 나이스. 어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시선 집중에 대한 그래프 두 개를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예요? 이것도 해야지, 이것까지 해야지. 자, 가 그래프를 보면은, 자, 가 그래프라는 것은 상대값이야. 이 그래프 혈압이라든지 혈당량이라든지 혈장 상투압에 대한 상대값이 어디쪽으로 가시거든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DH가 많아져. 네. 자, ADH가 많아질수록 혈압은 어떻게 될까? 사람 나라를. 왜 혈압이 낮아져? 자, ADH가 많아지면은 몸에 물을 지흡수를 많이 하겠지. 그치? 그러면 혈액 양이 많아지죠, 그죠? 잠깐만요. 자, 항이뇨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네.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하겠죠. 네.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하면 혈액량이 많아져서 그죠? 적어지네. 제흡수를 많이 했는데 실수만 많아져요. 제흡수라는 게 물을 가져오는 거잖아. 밖으로 보낼 것을 가져오는 거. 맞아요. 그치? 그럼 혈액량이 많아지지. 혈액. 오줌량이다. 혈의 상처, 혈의 증가. 혈액량이 증가하면 되겠지. 그래요? 아씨, 어려워. 아니, 물을 제곱수를 많이 했어. 그러면 혈액량이 많아질 거 아니야. 물이, 아, 물이니까. 혈액이 물이니까. 네네네. 그치? 자, 그러면 혈압이 이 정도 되는데 물이 많아지면 혈압 압력이 높아지나 안 되냐? 네. 높아져 나가죠? 혈압 증가. 그치, 혈압 증가지. 그게 혈압이야. 아, 그러니까 ADH가 많아지면 혈압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해요. 아, 증가해요. 그치, 증가되겠죠? 네. 그러니까 혈액량이 적어지면 어떻게 됐어? 혈액량이 증가하면요? 아, 적어지면. 혈액량이 적어지면 혈액 농도가 어떻게? 아니, 혈압이 어떻게 되면? 혈압이.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압은 똑같이 줄어들고.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액의 양은 차치가 패턴이. 그쵸? 네. 자, 그럼 혈중 상태가 뭐냐? 혈액의 농도가 될 거란 말이야. 물이 많으면 혈액의 농도 낮아 높아? 물이 많으면 혈액의 농도 높아 낮지? 그러니까 혈액량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네. 이해됐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래프. 나 그래프 가봅시다. 자, 이 시점에서 물을 섭취했어. 자, 내가 물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혈장 삼투압이 혈액의 농도가 어떻게 돼? 감소되겠지. 내가 네.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이 수준도 감소하죠. 네. 자, 그치? 그러면은 오줌은 어떻게 되냐?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오줌 생성량이 증가하죠. 네. 오줌 생성량은 증가하죠. 네. 자, 근데 오줌 생성량이 증가하면 오줌 삼투압은 감소해요. 오케이, 오줌 삼투압은 감소. 이해됐죠? 이게
자, 그러면 내분기 질하면 우선 힘드니까 좀 이따 하더라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강화는 자, 177쪽에 내분기 질환 앞쪽 있죠? 앞에 3첩 조절까지 개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혈액에서 분발된다. 어디에서, 호르몬이 어디에서 분비되냐? 내분비세 오케이.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죠.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고, 뭐, 적은 양으로도 생리 조절이 가능하고, 많으면 가다증, 적으면 혈피증에 걸린다. 자, 전염에서는 생장 호르몬과 또 뭐였어? TSH 갑상선 작업호르몬 그렇죠.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그죠? 그러면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시키면서 티록신이 분비가 있었죠. 예 자, 후엽에서는 누가 누구야? 항행호르몬 항인형 호르몬이죠. 행파에서 수분 제어를 촉진하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되더라. 부신 속진에서는 누구? 에피네프린 오케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가 되죠.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혈당량이 높을 때 이자센 베타근과 인슐린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분비가 촉진되면은 글리코젠은 합성되면서 포도당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고 혈당량이 낮으면은 알파 세포에서 누가 글루카곤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죠. 혹은 에피네프린도 분비가 되죠. 쭉쭉 내려가면서 자, 혈장 상처
삼투압이 높을 때 혈중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증가. 뭐가 증가해? 저거 분비량. 내가 잘못. 혈중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죠? 어, 혈액의 농도가 혈액의 농도가 나도 높아요. 높죠. 자, 그러면은 혈액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조혈의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가 돼야겠죠. 그러면 홈파에서 수분 제어수가 촉진될 것이고, 자, 삼투압이 낮을 때는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가 돼야 되겠죠. 네. 설마 당뇨병 다음은 178쪽, 179쪽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풀어요? 아, 네, 이제 못 푸는데요. 지금 이제 집중해 이렇게 풀었어요. 아, 7번까지만 풀면 안 돼요. 7번 같이 풀고, 그 다음에 12번까지 풀자. 예?
열심히 엄청 잘하는데 오늘 너무 열심히 하긴 했다 진짜. 진짜 여기 열심히 했지. 너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거 보였어. 제가 얘가 들었어요. 어? 나가리가 기분 좋아서